네, 도태우 변호사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뭐 다시 심기일전 네, 보죠? 많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도태우 변호사는 그때 졌지만 이긴 게임이에요. 왜냐면 팬들이 더 많아졌을 걸. 피부를 못 느껴요? 예. 전하고. 아시는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그런 많으신 것 팬들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렬히 더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네, 뭐 네. 또 도태우 변호사 아직도 저 젊고 실력이 있으니까. 네. 그 이성윤에 대해서 고발했다면서요? 네, 네. 오늘 3,000명 가량이 이제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아, 지금 오늘 네, 해고 네, 거예요? 네. 예, 예. 어디다 고발한 겁니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네, 네. 자, 그러면 뭘로 고발한 겁니까? 이성윤? 직권 남용죄. 직권 남용으로. 예, 예. 3천 명이. 네, 네, 네. 그러면 3천 명의 뭐 이렇게 서명 같은 걸 예, 다 그걸 다 받은 받은 거죠. 예, 오. 휴대폰으로. 예, 예.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예, 3천 열기가 대단하죠. 네. 근데 사실 더 열기가 있을 텐데 네. 저쪽이 겁이 났는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사위에 올리고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은 네. 이게 3,000명이 아니라 뭐 30만 명 될 수도 예, 있어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이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지검장 하면서 갖은 법적 만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금배지 달았잖아요 이번에. 네. 도태우 변호사는 못 달고. 그래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된 겁니까? 어떤 네, 네. 저걸로? 소위 그 입법권의 남용인데요. 네. 이런 그 사례가 이때까지는 잘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나 이번 그 이화영 소위 특검법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자, 1심 결론이 이제 자기들 볼 때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조작 수사다. 그다음에 허위 증언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해놓고 특검을 자기들 야당 입맛에 맞게 임명해 가지고 증언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수사받고 증언한 사람들 자기들이 다 휘저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핵심 증언자인 예를 들어 김성태 경우에 네. 자기들은 이제 그게 조작 수사에 따라 말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 말에 따르면 자백, 즉 자기가 조작 수사에 넘어가서 말을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뭘 해주게 돼 있냐면 충격적인 거는 형을 면제하게 돼 있어요. 에? 그런 법도 아닌 법입니다. 에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위 그거를 지금 예, 뭐저 그걸 발의한 거예요. 발의한 거예요? 예. 아니 검사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일자 무식이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세계 천지에 좀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 그 재판 진행 중인데 예? 그걸 세상에 아니 그걸 이성윤이 발의했어요. 네네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 예, 예. 10명 가까이 공동 발의하고 그 민형배 이런 사람들 뭐 공동 발의. 민영배, 야, 그 꽃기죠. 민영배, 예, 예. 꽃기죠 민영배는. 그래서 그 발의했으면 저쪽이 압도적이니까 법사위 또 위원장도 지네들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지네 마음대로 법사위에 올려서 그다음에 네, 본회의에 네. 올려서 뚝딱 해서 끝내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부권 행사해 봐라 그러면 또 뭐 거부권 가지고 또 어쩌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들은 하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법 내용을 알게 되자 헌법학 그 교수인 장영수 교수님부터 이건 너무 위헌적이다. 말은 안 되지. 예,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동 고발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전국적으로 뭐 열화와 같이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3,000명 이상이에요. 번호가 약간 잘못 알려져서 어떤 다른 번호로 막 2,000개가 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원래 되려면 뭐 네. 더 어마어마한 네, 숫자가 저 참여를 했겠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도태우 변호사랑 몇 명이 이렇게 이성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거고 네. 이런 3,000명이 되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발의를 공동 발의하는 거고 이게 다릅니까? 이제 힘이 어떻습니까? 물론 고발은 한 사람도 고발이고 네. 수천 명, 수만 명이 해도 건이 여러 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피고발인이 이성윤이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느끼는 무게나 그 사건이 갖는 그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에서 볼 때 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 게다가 이것의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 국민적인 일종의 저항 운동에 굉장히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 가지고 법도 아닌 법을 막 발의하면서 재판을 방해하고
그리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이때까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에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이건 분명히 공수처법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피고발 대상이고 직권 남용죄도 그 공수처가 다루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딱 명시되어 있는 범죄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권 남용 그럼 결국 입법권의 남용이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법을 그러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은 거고 그게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게 통로를 찾은 거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속만 답답해서 네. 그냥 유튜브나 보고 댓글이나 쓰고 그렇죠. 이제 아주 행동한다고 그래봐야 이제 집회 같은 데 집회하고. 나가서 네, 뭐, 네, 네. 뭐 소리 지르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런 국회의원 말도 안 되는 놈 네. 이것도 다 고위공직자니까. 네, 그렇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네, 네. 공수처에 고발을 단체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이 좀 말하면 선례가 되겠네요. 네네. 게다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춤거리자 네. 그 다음에 뭘 네. 하고 있냐면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진짜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자기들이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만든 거에 완전히 모순됩니다. 예. 자기들은 사실 그 국민들이 몰라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게 뭔가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수호 제도예요.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이 거기에 이제 명시적으로 쭉 나열된 중에 검사가 있는 건데 거기 나열돼 있는 사람들 종류가 공수처법에 그대로 다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사실 탄핵 제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공수처가 막 조사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기들이 수사검사 탄핵하겠다는 죄목도 직권 남용이에요. 그렇지. 공소권 남용했다. 공소권은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네. 그리고 결국 직권 남용죄, 그 다음에 검사, 이건 공수처가 다루는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을 막 해요. 탄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직무를 정지시켜 버리죠. 자기들이 과반수로 의결하면 대번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할 때까지 직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예, 거죠. 예. 그거를.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당합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의결로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면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그게 범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수사했다는 죄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관련 수사를 했다는 딱 그 탄핵한 검사들이 그거예요. 이재명, 대장동, 백현동 이번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런 표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직무를 너무 정지시키겠다고. 많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가 하나면 하나만 팔 텐데 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탈탈 터냐 이렇게 나와요. 아니 탈탈 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누가 한 공직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 역사상. 네,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만약 정치 탄압이면은 사실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 감옥에 갔다 나와도 정치인으로서 생명 끊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뭐 감옥에 갈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진짜 정치 탄압이면. 그렇죠. 그게 아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이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 같은데 3천 명이나 동참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성윤만이 아니라 네네. 이 만행을 저지르는 이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네. 이놈들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직권남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뭐 말도 안 되는 하는 짓을 네. 뭐 100명이든 네네. 3,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아서 공수처에 같이 공동 고발할 수 있는 네. 길이 열린 거네. 그렇죠. 길을 찾은 거네 이거. 예,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또 지연하고 그냥 미루기만 한다면은 촉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정당한 제도적인 틀을 음. 밟은 것인데 왜 미루느냐, 음. 지연하느냐.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것도 따질 우리 수 있게. 고발인의 입장으로서 네. 고발인은 그런 자격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내가 고발한 사건인데 네네. 이거 제대로 지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체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말이죠. 3,000명이 체근을 해봐. 네. 공수처도 완전히 피곤하지고 네. 안 할 수 없지.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때까지 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게 견제 수단이에요. 네네. 이게 나왔네. 자기들은 뭐 온갖 사람을 직권 남용이라고 해대면서 정작 자신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그냥 예사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네. 이 공수처장을 지금 새로 임명했잖아요. 네, 네. 이분 잘 임명했나 모르겠네. 이분이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하시는 걸 봐야겠죠, 그죠? 한 걸 봐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걸 잘 공수처를 운영하면은 네, 네. 이게 굉장한 야당의 견제 그렇죠. 장치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이거를 무소불위의 야당을 지금 그렇죠. 이게 공수처가. 네, 네.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을 자꾸 발의해 가지고 이런 특검만이 아니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법 많이 악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입법권 남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직권 남용으로 문제 제기하면은 단지 거부권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부담이 얼마나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공수처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3천 명씩 고발하니까 공수처장이 잘할 수 있게끔 막 응원만 하면 되겠네. 물론 뭐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의 하위 기관이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 활동하지만 뭐 잘할 수 있게끔. 네네네. 잘 국민을 위해서 잘하라는 그렇죠. 건데 뭐. 네네. 야, 이거 좋은 장치가 나왔네요. 새로운 통로가 열렸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거 해내면 큰일 해내는 게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이성윤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무지막지한 놈들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 네, 우리 애국 국민들, 자유 시민들이 함께 그렇죠.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네. 길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네. 아, 선진 변협이라고 있습니까? 네네. 선진 변호사 협회. 변호사. 이름은 변호사 협회인데 네. 시민 회원이 정회원이고 변호사들은 전문 회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네, 그러니까 단체? 우리 총선을 지나면서 예. 제가 이제 힘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많이 생각해 본 게 우리 이제 자유우파 보수 진영은 저쪽 상대방인 그 민변 그다음에 참여연대 이런 것에 필적할 만한 우리 조직화나 진지가 약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변 따로 세우고 참여연대 따로 세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변 플러스 참여연대를 결합한 형태. 그러니까 변호사와 시민이 함께 선진 변협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다루는 주제는 기존에 조금 협소했던 정치 영역보다 훨씬 넓혀서 상당히 합리성과 공익성을 갖춘 영역은 아주 넓게 이 주제를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시민 회원들이 참여연대 회원들처럼 10,000원 이상 이렇게 정기 월정 후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변호사들은 선봉부대로서 많이 변호사 회원들을 늘리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 특징이 변호사분들이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하나의 기사 보고처럼 썸네일을 따로 해서 만들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그 시민분들께서 구분된 응원이 가능하도록. 나 이 사건 응원 슈퍼챗 쏘듯이. 오케이. 그렇게 좋네요. 그런 시스템을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네네 말하자면. 그렇게 도입하려고 이게 파괴력도 있겠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만 네. 했으면은 시민들은 그냥 네. 왜냐면 남의 일 같이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건 시민들이 자기가 네. 직접 참여하는데 시민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데는 왠지 또 우리 으쌰으쌰 많이 했지만 힘이 없을 거 전문성이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같이 하니까 전문성도 있고. 네. 그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사건이 이성윤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여기서 공동고발. 이성윤 네, 거를 네네. 했구나.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앞으로 정식 발족이 이제 7월부터입니다. 7월부터. 네네. 그래서 그 7월부터는 여러 변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공익 사건들을 막 올릴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제 6월 말까지 오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뭐 회원 가입을 해서 보고 이런 게 홈페이지 아니라? 보는 것 자체는 뭐 아무나 보고. 근데 근데 자기가 여기에 이제 선진 변협 멤버로 참여하려면 회원 가입을 거기에 하고 링크 가입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다 마련하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그 이성윤 사건부터 여기서 이제 다루는데 앞으로 이제 부정선거 사건이랄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탈원전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의 폐악질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생활적인 것도 많이 다룰 겁니다. 생활적인 것도 그 생활적인 것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이제 그 찬반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요? 제가 하나 소개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요?
문신 있지 않습니까? 문신. 네. 예, 문신 하시는 문신사라고 할까요? 네. 문신 시술하는 분들이 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우리나라는 불법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의료법 위반으로. 미국은 불법이 아니에요. 예, 의료법 위반으로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의사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원이나 의사분들이 시술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해줍니다. 해주지. 예, 그건 안 할 수가 해줍니다. 없네. 그래서 외국 나가서 하고 그래. 네네. 그러니까 그 딱 한 분만 문신협회 회장이 의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만 혼자 하시고 그 독점이네. 네, 나머지 분들은 안 해주셔요. 그러면은 대체로 다 그러니까 불법 시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문제가 많은 분들이 하는데 불합리하네. 예, 전부 범법자를 만들고 그러네. 그러고 악용하는 심지어 청소년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이 와서 해주세요 하고는 고발하겠어요 하고 돈 못 냅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돼야 되고 불합리한데 이게 다 각계 이렇게 뭐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식으로 또 악의를 가진 사람에 의해 고발되면 걸린다. 네. 이렇게 되니까 사회에서 상당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여기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겠네. 네, 우리 조태우 변호사와 선진 변협의 활동. 네. 우리 그래서 저희가 첫 행사로 6월 26일 날 6.25 다음 날 부산에서 강연회를 가집니다. 어디서? 예, 부산 일보 대강당. 일보 부산, 대강당. 예, 부산의 그 유명한 신문사죠. 26일 부산일보사. 예, 네. 거기에 오후 3시에 오후 3시. 부산일보사 10층. 10층에서. 예, 거기서 이영풍 기자. 이영풍 기자. 같이 싸웠던 네. 오상종 단장. 오상종 다 유명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해서 강연회 갔고 두 번째는 대구에서 대구에서. 7월 13일 날 장예찬 대표 우리 요번에 장예찬. 같이 저랑 장예찬 대표랑 저랑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7월 13일 날 오후 2시 네. 강연회를 갔고 서울은 이제 재헌절 다음 날 7월 18일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에서. 2시에서 기념 세미나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각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개가 다 모여둬야 돼요. 네, 도태우 변호사의 아주 훌륭한 또 뭡니까 도전 이제 또 시작되네요. 네, 큰 성과 나길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